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팩트에 근거했습니다. 혹시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요. 제 3부입니다. 역사상 잔인했던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의 폭등장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오르 15배씩 올랐습니다. 주가지수가 15배. 이제는 저는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공통점을 나타냈죠. 공통점에서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 금리 인하가 투자를 유발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유발하는 시대정신이 나왔다는 거. 시대정신. 90년대에 이 주가지수에서는 IT가 있었죠. IT. 결국 버블이 터졌고요. IT 1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가지수입니다. 그런 이 당시에 그런 말했죠. 피터 린치가 이 당시 활동할 때인데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비슷했겠잖아요. 지수만 투자해도. 만약에 지수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이 수익률은 역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쉽게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오진 않았는데, 자, 이때 한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버블이 터지고, 이때는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를 강화했다. 왜냐면 아직도 90년대와 80년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금리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다 이거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금리가 높은 거죠. 전 높다고 봅니다. 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거 벌써 4년 이상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런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면 미국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15배 오르겠죠. 15배. 다 15배씩 올랐잖아요. 여기서도 15배 올랐잖아요. 여기서도 1000포인트였던 것이 16,000포인트까지 상승했으니까 또 2만 포인트. 이 전쟁통 21년을 놓고 보죠. 21년까지 해서 이거 12, 13년 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12배라고 할까요? 이것은 뭐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따지시면 12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점이다 보고 22년도에 11,000포인트가 나스닥의 저점이다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 여기서 몇 배 올라야 되죠? 15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15만 포인트가 기본이죠. 15만 포인트. 이게 제로금리라면 다른데 금리가 여기죠. 내렸으니까 4.25이던 것을 지금은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될 만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지수 22,000포인트는 싼 거죠. 싼 겁니다. 시작 안 했습니다. 이때 AI 혁명. 자, 이때 지금 가장 유사한 것은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과 유사한 건 90년대 상황이라는 거죠. 90년대의 IT 이때 시대와 투자는 그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때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때도 과잉 투자 논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국내로 따지면 삼성 반도체가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면서 주가 지수를 다시 1000포인트로 밀어 올렸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금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디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리 하락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금리 하락. 금리 하락. 금리 하락이죠. 금리 하락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미연준 의장, 저는 5시가 된 게 아마 이 90년대 이때를 경험했던, 지금 연준 의원 중에서는
가장 젊은, 이 당시에 35살이었다니까요. 젊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이때까지죠. 이 시기를 견뎌야 될 이유가 없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이 시기. 잃어버린 10년. 그래서 이 시기를 안 온다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들쭉날쭉 하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다음 또 이 서프라임, 신용유기도 해봤고, 지금 작년에 나왔던 블랙아웃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판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퇴직연금 401에서 방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터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터지고 있냐, 미국의 사모펀드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만 인하해 주면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18년도, 16년이죠. 16년도 미국의 대선 때 트럼프를,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4명의, 4그룹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죠. 이 4그룹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다 누구를 쳐다보게 돼 있냐면 401K입니다. 이 401K는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이게 83년경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가 미국의 노후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있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때 미국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때 연금 계좌가 나오면서 이게 꾸준히 적립했죠. 물론 DB형이었습니다. DB형이었고요. 이게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이제 이 다음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약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9천만 명 이상의 미국에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1 플러스 1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납입한 금액의 그만큼을 기업이나 국가가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가입합니다. 모두 가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게 주가 지수의 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 해도, 저라고 해도 주가 지수가 무조건 올라야죠. 그래서 연금 많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자, 물가는 5가 올랐다고 가정할까요? 50이 올랐다고 가정하죠. 자, 100원짜리가 150원 됐습니다. 물가가. 당장 보통스러운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200원 받던 게, 자, 1000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여러분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랬다니까 15배 올랐잖아요. 15배, 16배, 15배, 15배에서 기본 올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만 퇴직자들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이때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15배 주가지수가 올랐어요. 퇴직연금에 넣기만 하면. 그래서 이 당시엔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사람과 넣지 않는 사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노후가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구나.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백만장자의 꿈을 심어줬던 게 이 당시입니다. 90년대. 그 전에는 도저히 백만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S&P 500에만 투자하더라도, 인덱스 S&P 500에 투자만 하더라도 그냥 백만장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넣었죠. 너도 나도 넣었는데 이때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 요구를 했죠. 그래서 또 이제 07년도에 어마어마한 변혁이 생깁니다. 미국 역사에서 07년도는 주식시장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해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정치인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가 지수가 오르면 선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역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중간선거 있는 해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해봤고요.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 지수는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 때까지는 어떤 정권이든 잠깐